안녕하세요. 환자를 위한 의료 판례 분석 7번째 시간이고요. 토열 원인 및 적절한 치료 미시행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발생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우 교수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은호 교수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님의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선생님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과거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단받은 50세 여자였습니다. 2010년 1월 13일 흑색병과 토열로 인해 A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7.9와 대변검사상 자멸 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는 등의 상부 위장관 출혈에 의심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2파인트 수혈을 시행한 후에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1월 14일 새벽 1시 10분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09에 61, 맥박은 108회, 호흡은 24회로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2파인트 수혈을 시작하였고 위장관 세척 및 예방적으로 항생제와 지혈제를 투여하였습니다.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7.9로 전원 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변화는 없었습니다. 1시 40분경부터 혈압은 83에 53으로 떨어지는 소견이 보였고 4시 10분 1파인트 수혈을 한 후에 헤모글로빈 수치는 9.3으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4시 30분에 흑색변을 보았으며 혈압은 163에 84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과민하고 흥분한 상태를 보여 억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6시 30분 토혈을 하였고 동맥 내에 삽입된 카테터를 환자가 스스로 제거하였습니다. 7시 40분 헤모글로빈은 7.6으로 다시 떨어졌으며 이후 환자는 흑색변을 보았습니다. 9시 20분에서 40분경 사이에 수혈 1파인트를 시행하였고 혈압은 110에 53에서 68에 44로 떨어졌으며 맥박은 157에서 160회로 증가하였고 호흡도 38회로 빠른 양상이었습니다. 9시 25분에 헤모글로빈 수치는 5.4로 더 떨어졌으며 위장관 세척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9시 40분경 도관을 삽입하던 중 토혈을 하였고 5분 뒤 심정지가 발생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5분 만에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없었습니다. 9시 53분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상 대사성 환증이 나타났으며 구강 흡입 시 다량의 혈액이 나왔습니다. 10시경 풍선탄포법을 이용하여 위장관 지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내시경 검사상 위와 식도 부위의 상급의 정맥류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충분한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과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서는 불인정하였습니다. 기도 확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불인정하게 됩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과민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경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토혈한 후에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았고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충분한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혈한 양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병원에서 1시 10분경에 수혈 2파인트와 4시 10분경 수혈 1파인트, 9시 20분경 수혈 1파인트를 수혈하였으므로 충분한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불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심정지 후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9시 45분 병원 의료진이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약 5분 만에 호흡이 돌아오고 활력증후도 안정화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불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확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9시 40분 도관을 삽입하던 중에 발생한 부분은 미리 기도 확보를 하지 않아 기도의 토열이 흡입된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심에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법원 판단에서는 환자가 심정지 전에 비교적 의식 상태는 명료하여 미리 기도 확보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도 확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토열의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치료를 미시행하여 결국 식물인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미시행한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 규명을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하게 진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또한 중증 응급질환 처치와 시술 인력의 수가 보존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장관 출혈로 응급내시경 호출 및 운영 시스템 미흡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응급내시경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응급내시경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증 응급질환 처치와 시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과민하고 흥분된 상태 환자를 과연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지 사실 저런 환자 의료진이 되게 난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건처럼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민되고 흥분된 상태에서는 합병증 생기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호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과민하고 흥분된 상태 환자 치료 처치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법원은 뭐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환자가 흥분된 상태면은 내시경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응급 내시경을 그 내시경실로 뭐 가서 한다는 건 좀 상당히 힘든 것 같고 저 병원에서 지금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시경을 뭐 가지고 올 수, 그다 팀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인지 환자가 가야 되는 시스템인지 그거는 병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법원이 뭐 저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흥분된 상태에 대한 부분은 왜 흥분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답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접근법으로 지금 접근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뒤에는 뭐 혈압이 좀 떨어지고 환자가 지금 샥 상태인데 기도 확보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 기도 확보하고 환자를 안정시키고 내시경을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 상태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환자가 심하게 흥분한 거는 환자가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흥분한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내시경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시경 하면서 지금 환자가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다른 합병증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법원을 설득을 잘 못 시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상의 문제로서 법원을 설득을 못 시켰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일반적으로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해서 토혈을 한다. 예. 그러면은 이미 간 쪽이 많이 막혀서 이제 뭐 뼈 쪽에도 그 정맥들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가 나는 거니까 이거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시경을 많이 하죠. 내시경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저기 응급 내시경도 최근에 이제 내시경 가능한 병원 그 응급의료기관에서 다 표시가 돼 있고
많은 기관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처럼 저기 환자가 너무 흥분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고요. 내시경을 한다면은 이제 치료되는 부위를 찾아서 거기에다 어떤 예, 처치를 결차를 할 수가 이렇게 있죠. 많이 하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지만 풍선을 탐폰법으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예, 지혈을 하는 예, 방식도 많이 시간을 좀 쓰거든요. 벌고 이렇게 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의료기관의 어떤 처치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약간은 보수적, 법원이 너무 저기 글자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행위를 현장 상황을 좀 이해를 못하고 진료 형태를 어떤 글자 쓰인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은우 교수님,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과민하고 흥분된 이렇게 환자 처치하면 사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이 판례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의료진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내지는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법원에서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봤지만 법원에서는 힘들었지만 할 수는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그거는 이제 좀 가라앉히고 하던가 아니면 뭐 재우는 방법이 여기서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 현장 상황을 그래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장에 바쁜지는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좀 미흡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모른 것도 아닌데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토혈을 하고 있는 환자를 그냥 예를 들면 사실 내시경도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토혈을 하는 환자의 경우는 그러면 잘못하면 기도로 이제 피가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환자를 좀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환자를 좀 진정시키는 약물이 또 간에서 대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간경화 환자라서 이게 환자한테는 좀 위험한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지금 간경화에 지금投与를 하고 있고 혈압은 낮고 지금 치약은 이제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환자의 지금 흥분된 상태는 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흥분된 상태인데 여기에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정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결국 환자는 여기서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제 내시경을 하겠다고 약을 주는 순간 환자는 심정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약을 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은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고 어리진은 법원을 이제 설득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어리진들은 그 부분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 경우에 결국은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을 네.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모든 케이스가 소송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의료진과 그렇죠. 환자 예, 내지 보호자와의 어떤 예, 신뢰관계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 경우는 왜 그렇게 소송까지 왔을까요? 이제 그게 글자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됩니다. 조은우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현장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숨을 못 쉬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사를 못 하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검사 못 한다는 거 가지고 이것까지 놓쳤다. 두 가지를 다 놓쳤다. 이거를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의료적인 경험은 짧지만
보통 알코올성 간경화 정도 됐으면 환자가 결국 알코올을 많이 드셨고 또 그걸로 간경화까지 되면 환자가 책임이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게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어떤 질병의 악화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병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왜 생겼을까 이런 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소인 부분은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거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전에 누구한테 원인이 있나 요건 이제 보는 측면인 것 같아요, 현재는. 네, 최선을 다했냐에 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환자를 정말 다른 기관, 이 기관이 아니라 정말 그 잘 본다라는 최선을 다해서 보는 기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피할 수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재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내시경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자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 없으시면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